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재정 긴축과 재정 준칙도 거부하는 거대 야당, 대안이 퍼주기 예산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위험하므로 유연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 예산,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 완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 국면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국가 신인도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준칙 재정을 비롯한 건전 재정 방안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거꾸로 기초연금 인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각각 연간 수조 원을 필요로 하는 퍼주기성 사업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 최고 세율을 올렸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념적인 프레임을 앞세워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문정부 때와는 다르게 기업가 정신의 활력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당초 문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부과하는 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 변화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며 2년 유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도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은 시장 방어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주요국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은 실상은 정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지간히 눈밝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2016년 말까지 71년 동안 국가 채무 디완이 627조 원이었습니다. 문 정권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5년간 약 400조 원 이상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최근 윤 정부가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몇천억만 사용해도 야권은 국가가 망할 것 같이 야단 법석입니다. 문 정권 시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원이나 증가시킨 것은 까먹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채무 D안보다 더 큰 개념인 국가 부채 D1, D2, D4로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EU 중앙은행은 최근 열흘새 동시에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11월 24일 금통위를 열고 세 번째 빅스텝 0.5%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연 4%대, 대출금리 연 9%대 시대를 코앞에 두게 됩니다. 1년여 만에 금리가 3배 이상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계와 기업 부채, 정부 부채의 증가율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특히 가계와 기업의 경우 부채의 약 70%가 변동금리 구조로 되어 있어 부채 위기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년 경제 성장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며칠 전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채권시장 안정대책과 96조 원 규모의 유동성 대책에 이은 세 번째 위기 대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현재 연 4%에서 내년 말까지 연 5%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심화되는 부채 위기를 막을 각 방면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전 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이 환경가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피하려다가 금융위기 맞을 상황, 한국적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 쓸 때라고 지적한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과 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가는 기업도 가게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동시에 시장 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과 일자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 당국의 효율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